내 자녀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바쳐 그랬듯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비트코인으로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 수백 %가 오르는 것을 보며 자녀에게 이 기회를 물려주고 싶다. 는 생각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아 준비한 그 수십억의 비트코인이 자녀에게는 그저 풀 수 없는 암호가 되고 심지어 받지도 못한 재산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새로운 상속 방식의 빛과 그림자를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던 김영수 씨. 올해 68, 그는 남들보다 일찍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며 자신에게는 인색했지만 자녀들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디지털 금괴를 모으고 있다. 아빠만 믿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 정보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낡은 컴퓨터 안에 파일 하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김영수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자녀들은 그의 컴퓨터에서 마침내 그 파일을 발견합니다. 거액의 비트코인이 담긴 디지털 지갑.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 지갑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겐키 니모닉 구문. 처음 들어보는 외계어 같은 단어들 앞에서 자녀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봐도 개인키가 없으면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디지털 금괴는 눈앞에 있었지만 투명한 벽에 막힌 것처럼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몇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과세 당국은 김영수 씨가 과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상속 재산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비트코인을 단 1원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집과 얼마 안 되는 예금을 처분해 수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희망의 선물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빚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전하겠지. 라는 치명적인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상자산은 은행 예금과는 다릅니다. 철저히 개인의 접근 정보에만 의존합니다. 이 정보가 주인과 함께 사라지면 자산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속 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자산 보유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접근 방법을 전혀 몰라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 지갑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거래소에 얼마나 있는지 목록이 없다면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거래소의 문을 일일이 두드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 없는 상속이 가져온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바로 기록과 공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자산을 명확한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이것을 디지털 자산 명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코인의 종류와 정확한 수량. 둘째, 그 코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개인 지갑인지,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인지,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셋째, 거래소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OTP 같은 2차 인증 정보와 포크 코드. 넷째, 개인 지갑의 경우라면
니모닉 구문이나 개인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컴퓨터 파일이나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공간에 저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종이에 직접 써서 오프라인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의 존재와 보관 위치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 같은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려두거나 안전하게 봉인하여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남기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나 가상자산 전문 수탁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금융기관이나 전문회사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전에 지정한 내 자녀에게 약속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이전해달라는 법적인 계약입니다. 이는 해킹이나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재산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원칙입니다.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매력적인 투자처라 해도 자녀에게 물려줄 전 재산을 그곳에만 올인하는 것은 상속 이전의 투자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꾸준히 이야기해 온 것처럼 안정적인 노후와 안전한 상속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입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편입하되 부동산이나 주택연금, 우리가 꾸준히 납입해 온 개인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자녀의 미래도 함께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산의 등장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자녀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선물하고픈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준비하는 당신의 선택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읽고 행동하는 용기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그 혁신적인 선물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공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원칙들을 부디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귀한 자산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자녀의 인생에 안전하게 전달되어 희망의 씨앗으로 움트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